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실적을 수록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84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4회전으로 나타나고 연간 예상이 되고요. PBR은 6.45 상태입니다. DS 반도체 부분이 분사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번지 메탄동 돼 있고 홈페이지 제품의 특성에 따라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와 DS 디바이스 솔루션 두 개의 부분과 패널 사업을 경영하는 SDC 삼성 디스플레이주 및 그 종속기업 전장 부품 사업 등을 여기하는 하만 이렇게 그 종속기업으로 나누어 경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삼성 현재 전자는 가전제품과 반도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전형연 이 부회장이 DS 부분을 맡고 있고요. 노태문 대표가 그 가전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톱 체제인데 아무래도 저는 이 대립관계로 그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DS 사업 부분 별도 회사로 쪼개서 미국으로 이주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최근의 그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그 삼성 그 초기업 노조의 이 파업 예고 영업이익 15% 달라는 것은 블루 컬러 대 화이트 컬러의 투쟁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 생산과 판매의 갈등 확장판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된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쉬운 거로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생산 노동자의 영업이익 분배 투쟁을 방치한다면 그러면 영업 사무직의 분노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직은 영업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결과는 불법 노동투쟁은 반란 행위로 처벌해야 된다. 즉 노조가 영업이익 몇 프로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불법은 요즘은 반란이라고 이재명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제가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불법 투쟁은 반란 행위다. 국가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갈등 대립도로 표현을 해보죠. 갈등 해소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 삼성전자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생산 노동자가 필요하다. 생산 노동자가 필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영업이익 분배를 요구해야 한다. 이게 주장인 거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갈 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영업직의 판매 활동이 있어야 한다. 영업직의 판매 활동이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성과급 보너스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된다. 이거는 딜레마도 아니다. 생산 노동자의 이익 투쟁은 불법이 확실하다. 긴급 조정권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불법 투쟁에 대해서는 강력히 국가가 반란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노동권은 존중하지만은 경영권도 존중해야 요 따위 소리를 립 서비스를 하는 수준에 끝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27만 6,500원으로 1년 전보다 410% 뛰었습니다. PBR은 6.45 상태고요. 5% 이상 주주는 삼성생명보험이 8.59%,
국민연금공단이 7.7%, 브렉락본드가 5.1%, 삼성물산이 5.05%, 외국인이 48.69 모두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데 JP모간이 오늘 검색이 됩니다. 이게 50%가 넘어버리면은 경영권을 외국인들이 침해가 아니고 간섭을 하겠다. 벌써 한 48 이 정도 되면은 간섭 하겠다. 근데 지금 외국 투자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스르폿 회계 분석 결과입니다. 매출이 109조 2,779억 원, 96.8%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는 25조 9,407억 원, 얼마 안 되죠. 1%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의 갭이 마이너스 95.8%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가 또는 판매 가격이 급상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분율 22.5% 상승했고요. 운영경비 20.6% 증가했습니다. 수익분 영업이익 48조 8,164억 원으로 무려 3,847%가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증가한 거죠.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하고 큽니다. 4,196억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르폿 영업이익률 44.7%로 42.4%나 획기적으로 뛰었습니다. 연말 재고자산 회전율은 7.44회전으로 전년도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 손익상으로 원가 영업이익은 3,251%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DS 부분과 DX 부분이 있으니까 2026년도에 DX가 가전제품을 총칭한다고 그러면 34조 9천억 했는데 DS 부분은 80조 원을 했어요. 그게 전세가 역전이 됐죠. 그리고 DX 부분은 적자입니다. 2조 5천. 근데 그 DS 부분은 51조 7천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전제품의 적자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줄어든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DS 부분 별도 독립해라. 그리고 수틀리면은 미국으로 넘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025년도 초에는 DX 부분이 33조선, DS 부분이 24조선이었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전체가 55조였는데 전년도까지는 그러나 작년 거의 하반기 때부터 AI 특수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분기부터 아마 그게 시작이 됐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4조 5,444억 원, 연초보다 9,715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의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1조 원이나 재고가 증가할 뻔했습니다. 매출은 97%, 이게 수량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금액 매출이 일어나가지고 된 건데 재고는 4%밖에 증가를 안 했다. 이건 스르폿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것도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 마이너스 9,715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 26조 4,927억 원 1.7% 증가했습니다. A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5조 5,211억 원으로 0.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0.6%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4조 5,20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4조 3,778억 원을 뺀 20조 1,42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도 DX하고 DS하고 나눠보면은 전자제품 그 분야가 조립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어요. 반도체는 거의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은 그렇게 가공비가 많이 안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PQ총 제조 비용 일치하고요. 1단계가 일치하면은 재고 증감 일치하고 재고자산의 변동금이 PQ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아쉽게도 현금흐름표 기준에 그 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9년도에는 평가손실을 6,900억 잡았다가 다시 올해 1분기에는 6,090억 원을 환입을 잡았습니다. 이럴 바에야 거의 같은 금액을 잡았다가 다시 환입을 할 바에야 평가손실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싶네요.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4,196억 원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차이죠. 4천 거의 200억 차이가 나니까. 인건비가 5조 6,032억 원, 전년보다 25.8%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그런데 599명이 줄었네요. 그 결과 인당 평균 임금은 연간 1억 7,39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 처먹는 아새끼들이 영업이익에 또 15% 내놔라. 이거 도둑놈 새끼들 아니냐. 이거 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아주 그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도 뭐 국민께 사과한다 그랬는데 이재용이가 뭐 국민한테 사과할 거 있습니까? 좀 그 정부하고 독대해서 이거 불법 아니요. 강제적으로 좀 어떻게 좀 불법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 정권 자체가 이게 좌파 정권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외주 용역비 0.4% 감소했고 유틸리티비 6.7% 증가했고요. 에너지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고 광고 선전비 46.6%나 크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DS 대 DX의 대립 갈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이 될 것이고요. 이대로 가면은 슬픈율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매출 채권 손속도 이익은 많이 났는데 3개월에 1.5회전뿐이 수급을 못했어요. 매입 채무는 좀 돈을 빨리 줬네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주는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수금 속도는 좀 빨라졌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펑 ROE 자본 회수율 17.2%로 16.7%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두 개의 평가 지표가 다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삼성전자 여러 번 분석해보지만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숫자로 뭐 12% 이런 거 상승, 하락이 하나 있고 하락이 두 개 있는데 반도체 부분은 하락했다. 매출 부진이 이번에 80조니까 영향을 미쳤겠죠. 제품 가격, 메모리 평균 가격이 136%.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하락한 데다가 판매 가격까지 상승했으니까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수치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엄격한 입장에서는 비합리적 구두 설명 가지고는 입증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런 거를 수치를 좀 해보라고.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좀 삼성전자를 좀 더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런 거지. 그러면 그 건방지게 구두 설명으로 그러면 왜 숫자로 사업 보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딴 회사 사람들은 그 미쳤다고 그러면은 그 단가 추이를 단가를 갖다가 공시하냐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당해도 싸요. 그런 걸 해야 노동자들도 노동자들도 회사에 대해서 더 신뢰를 주고 참을 건 참고 그렇게 살게 해야지. 가격도 제시를 제대로 못하면서 몇 프로 올랐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말로 한 걸 숫자로 얘기해 줘야지.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EAT 세후현금 순이익 61조 8,818억 원은 벌었습니다.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영업 흐름은 41조 5,975억 원, 최종 21조 3,551억 원을 벌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서 2조 5,878억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투하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일로 그러냐? 계속 투자할 게 있어서 그럴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주주 자유현금 흐름 이것은 이익배당일 겁니다. 중간계당법에서 많이 했죠. 9조 8천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캐펙스는 이번 1분기에는 투자한 게 없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53.6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은 5,484.2%, 그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300% 단순 산식에 의해서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올해 연말에 437조를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거로 매출 재료비에서 1 더하기 300%에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437억을 할 거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새롭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삼성전자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언제쯤 오냐. 이 손익분기점, 이 고정비를 연간 고정비를 커버하는 매출액이 언제쯤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그 1.7이니까 한 5월달 정도, 올해 5월달까지 마감하면은 6월달부터 파는 거는 다 남는 거다. 재료비 빼고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스루포스루도 그렇게 그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네. 181조 원대가 손익분기점이다. 그 후면은 계속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437조 원 하자. 그러면은 195조 원이 남을 거다. 근데 더 욕심을 내자. 재고회전율을 8일 전까지만 하자. 그러면은 469조, 거의 470조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217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을 거다. 대한민국의 예상 규모가 800조 원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024년도인가 780조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800조 원이 올해 넘는다면은 일개 회사의 규모가 50%가 넘어버립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며 삼성전자의 그 파업은 반란행위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을 흔드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우선 DS와 DX부터 회사를 분리하라. 원가 회계 다 300%로 예상을 했는데 재고가 5% 감소하고 5% 증가할 때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하나의 납품 단가로 이 GPU 하나를 하나가 아니고 한 세트 뭐 1m 단위로 한다든지 얼마에 팔겠냐? 그게 이제 딱 미국 엔비디아의 견적을 낼 때 4억 4,500만 원. 근데 엔비디아 쪽에서 뭔 얘기요? 스루풋 관점에서는 4억 3,700만 원이면 되겠는데. 그래도 당신네들 충분히 남지 않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다 이게. 그래서 이 7.5% 더 매출을 그러면 물건을 좀 더 사달라 이렇게 해서 469조 거의 470억 70조를 한다면은 470조를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209조 원 이익이 날 것이다. 엔비디아 같은 데서 좀 깎아달라고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루풋은 4억 3,700만 원짜리 팔 때 1억 9,500만 원 남는데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줄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재고가 증가해도 스루풋 영업이익을 못 넘었습니다. 5% 정도 차이 가지고는. 그래서 동일한 판매 금액으로 할 때 생산을 더 안 하고 있는 재고만 출하하는 거로 해서 467조를 했을 때 스루풋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209조 9천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풋 영업이익보다는 7조원권이 적게 나올 것이다. 매출이 변동이 안 된다. 고정적이다. 더 못 판다 할 경우에 생산 감소하면 돈을 더 번다 하는 논리를 제가 표로 만든 건데요. 삼성전자는 적용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템플릿 자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조원가의 불편한 제시, 제 절자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냈었습니다. 제조원가를 쓰레기통에 버리자. ESG처럼 고대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스루풋 웨이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